안녕하세요. 체면심리학자 문가입니다. 오늘은 강박증과 문가인 체면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해 보고자 합니다. 강박증, OCD,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체면으로 치료될 수 있다? 없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강박증은 체면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강박증은 일단 인지행동 치료로 치료될 수 있고 또 약물 치료로도 호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강박증과 체면은 왠지 배치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강박증은 생각이 많아서 걸린 마음의 병인데 체면은 생각을 거의 제로로 만드는 치료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가득 찬 상태로 왔는데 체면을 통해서 생각을 제로로 만들려는 체면과의 노력이 함께 하니까 줄다리기를 그죠? 양쪽에서 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죠. 그래서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은 체면센터에 와서 체면에 잘 안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체면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오늘도 역시 저는 이제 문가인 4단계 체면으로 강박증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박증 환자가 오시면, 내담자나 환자가 오시면은 진단 기준에 의해서 강박증인지 여부를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의학 상식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지만 또 잘못된 오진을 스스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DSM-5에 근거해서 정확히 강박증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강박증은 강박사고나 강박행동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강박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박증은 이제 원치 않는 생각이 계속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잡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생각, 오염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어떤 윤리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공격성에 대한 생각, 인간이 좀 하면은 스스로도 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자기가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행동을 통해서 숫자를 센다든가, 그죠? 이렇게 어떤 특정 행동을 한다든가 해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는 행동까지 이상해지니까 이제 보호자가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모시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강박증의 핵심은 뭐냐면은 반복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증의 기저에는 불안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이 떠오르니까 그 불안을 없애려고 어떤 행동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가인 4단계 체면으로 이제 이걸 치료한다면은 처음에는 역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설명드리고 처음에는 역시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에너지 체면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은 이제 가슴이 기가 막혔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뇌가 긴장돼 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돌려서 릴렉스 시켜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도 똑같다는 거예요. 첫 단계에서 이제 에너지 체면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안정되시고 체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시면은 두 번째에도 오시겠죠. 두 번째 오시면 역시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불안한 마음과 연결된 사건을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서 불안감을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박증은 마음속 무의식에 불안이 숨겨져 있다. 무의식에 이제 불안이 숨겨져 있는데 그 감정은 직시하지 않고 생각으로서 이성적으로 이게 그걸 주지어라고 하거든요. 또 어떤 행동으로 이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죠. 불안은 돌아보지 않고 생각이나 행동을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자꾸 생각으로서 그걸 바꾸려고 하고 그저 행동으로서 중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강박증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다루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점차 불안한 감정을 직시하고 다스리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 오시면은 그 강박증, 그러니까 불안이 생기게 된 최초의 사건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초의 사건이 현생일 수도 있고 엄마 뱃속일 수도 있고 또 전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원인을 통찰했다라는 게 교훈을 얻는다는 거예요. 교훈을 얻었으면은 그것을 반복적인 자기 암시를 체면센터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단계가 되면은 70% 이상 좋아져요. 이제 어떤 공식적으로 이제 그 어떤 큰 장애물 없이 진행이 되면 3단계까지 오면 70% 호전. 그럼 남은 30%는 이제 마지막 4단계 체면에서 하는데, 제가 오늘 옷을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꽃무늬 옷을 입었잖아요. 왜 입었겠어요? 이게 좀 마음에 드니까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박증, 강박사고나 강박행동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강박증 걸리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통해서 살살 설득을 해서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새로운 사고나 새로운 행동, 그래서 대안사고나 대안행동이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대안사고나 대안행동이 없이 무조건 싫다라고 떨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역시 그래서 내적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또 어떤 통찰을 통해서 그 통찰을 마음에 이게 새기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30% 남은 증상도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단계 다 체면이 끝나시면 일상에 가서도 이제 스스로 자기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자기 증상을 다루는 방법을 이제 배우시면은 완전한 치료 절차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끝까지 잘해서 그 공부를 잘하면 상을 받듯이 치료가 잘 돼서 성공적인 그 어떤 스토리를 후기로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저의 책 힐링을 노래하라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강박 증상을 지니신 분, 뭐 이렇게 경미한 수준이든 중등도든 심각한 사람이든 오래 알았든 얼마 전에 생겼든 누구라도 저희 문가의 체면연구소에 문을 두드리고 저에게 도움을 청하면은 분명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